지난 10일 갑작스럽게 치솟은 불길로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지난 13일 밤에는 강북구의 7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불이 나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모두 도시형 생활주택. 2009년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놓으면서 주차장 건설 기준, 건물 간 거리와 진입로 폭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번 화재에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길이 옆 건물로 전이된 의정부 오피스텔 간의 건물 간격은 1.5m. 이는 일반 아파트 기준 6m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좁은 간격이 화염의 굴뚝 역할을 하면서 불이 번지기까지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5m 정도면은 이게 마치 굴뚝처럼 화염이 쫙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그 연기 이동에서는 굴뚝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나 건물 외벽의 단열 공법은 화재 발생이 쉬운 드라이비트로 지어졌는데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는 뭐냐면 외벽이 불연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50mm, 60mm 되는 스티로폼이에요. 그 위에다가 그냥 돌가루만 뿌려놓은 거란 말이죠. 본드하고 페인트하고 섞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열에 약할 수밖에 없고요. 예,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수직으로 다 타고 올라가는 거죠. 서울에 이미 9만여 가구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졌고 앞으로 15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더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는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풀어헤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외장재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건축 공법 중에 외단열 공법은 드라이비트 공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밖에 없느냐? 그게 워낙 경제성이 좋고 시공성이 좋으니까 다른 걸 해봐야 안 쓰죠, 사람들이. 개발 안 하죠. 쉬운 대로 편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외부 외장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 등 소방 설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감지기의 성능이 굉장히 낮은 것들을 쓰고 있어요. 결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열감지기는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이게 와서 스위치처럼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띄워주는 건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 반응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피할 시간이 충분히 없고 따라서 연기 감지기를 써야 되는 거죠.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8만 1,000가구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긴급 안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경제 논리로 뒷전이 되어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이번 점검이 실효성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TBS 양가희입니다.